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면 이 방법은 꼭 참고하셔야 될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일구고 자산을 형성해 오신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고민에 직면하는 것을 봅니다.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법인 통장에 자금을 쌓여가는데 정작 그 돈을 개인 계좌로 가져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냉혹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 법인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분 100%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캐나다 국세청의 눈에는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남남입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이 대표님의 개인 주머니로 넘어오는 순간 그 경로가 급여이든 상여금이든 배당금이든 심지어 잠시 빌려 쓰는 주주대여금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개인소득세라는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법인의 담벼락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자본배당 개정은 줄여서 CD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아니라 캐나다 소득세법이 정당하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통로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려면 캐나다 세법의 뼈대인 과세 통합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개인 자격으로 $100를 벌든 법인을 세워서 $100를 벌고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가든 최종적으로 당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떼어가는 총 세금은 비슷하게 맞춰주겠다. 즉 법인 소득세를 한 번 내고 개인 소득세를 또 내면서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억울한 일은 없게 조율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가 파생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 중에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성격의 돈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과세 통합 원칙에 따르면 이 면세 성격의 돈은 주주 개인에게 전달될 때도 면세가 유지돼야 마땅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애초에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돈들을 따로 모아두는 가상의 장부, 이것이 바로 CDA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CDA는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 진짜 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상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회계사가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 우리 법인의 비과세로 빼나갈 돈이 이만큼 누적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두는 세무상 마일리지, 즉 포인트 한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CDA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자본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배당을 받으시면 연말 개인 세금 보고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원천 징수도 떼지 않으며 말 그대로 100% 순도 높은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귀중한 CDA 한도를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내 법인의 어떤 활동이 이 비과세 마일리지를 쌓아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재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의 절반입니다. 이 부분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주식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캐나다에서 투자 자산을 팔아 이익이 나면 전체 이익의 50%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과세 비율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비과세 50%의 금액만큼 CDA 한도가 꽉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법인이 과거에 $100만 주고 산 상가 건물을 이번에 $200만 매각했습니다. $100만 차익, 자본이득이 발생했죠. 이 중 절반인 $50만 법인세를 내야 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만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 $50만 CDA 장부에 기록됩니다. 즉 대표님은 법인 계좌에 들어온 매각 대금 중 $50만 내일 당장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세금을 $1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 돈이 개인 돈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입니다. 캐나다의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을 준비할 때 1순위로 세팅하는 구조입니다. 대표님이 피보험자이고 대표님의 법인이 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훗날 대표님이 이곳이 생명보험사는 법인 통장으로 막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캐나다 세법상 이 사망보험금 자체는 법인의 전액 비과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통장에 들어온 이 거액을 남겨진 자녀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꺼내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꺼내면 일반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고 47%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이때 CDA가 있습니다. 법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서 그동안의 조정원가, 간단히 말해 세무상 보험의 장부 가치를 뺀 순수익, 거의 전액이 CDA 한도로 바뀝니다. 자녀들은 이 CDA 한도를 통해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단 한 푼의 세금 손실 없이 고스란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 배당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하는
운영법인과 자산을 쥐고 있는 지주회사로 회사를 쪼개어 운영하십니다. 운영법인에서 투자 차익이 발생해 CDA 한도가 생겼다면 이 돈을 곧바로 개인에게 주지 않고 위에 있는 지주회사로 비과세 자본배당 형태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지주회사는 그 금액만큼 자신의 CDA 한도를 늘리게 됩니다. 비과세 꼬리표가 회사와 회사 사이를 이동할 때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내 법인의 CDA 잔액을 확인하고 돈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이 거대한 만큼 국세청이 쳐놓은 함정도 매우 깊고 무섭습니다. 회계사 없이 임의로 진행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법인에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 그냥 이체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 돈이 비과세 자본배당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T2054 서식 제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식은 반드시 배당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날 혹은 배당 결의를 한 날 중 빠른 날 이전에 국세청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예 신고를 빼먹으면 국세청은 이를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배당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눈앞에서 비과세 혜택을 허공에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 1달러라도 한도를 초과한다면 60%의 징벌적인 세금을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CDA는 가상의 장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자본 손실 등을 제대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잘못 계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짜 한도는 10만 달러인데 회계 실수가 겹쳐 15만 달러를 개인으로 빼버렸습니다. 초과해서 가정한 5만 달러에 대해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소득세법 파트 3라는 규정을 발동하여 초과 금액의 무려 60%를 페널티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단순 실수에도 자비가 없는 가장 무서운 조항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주들이 모여서 초과분은 일반 배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감사에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비거주자 주주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CDA가 100% 비과세라는 것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입니다. 경영자분들 중 자녀분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미국에 살고 있거나 본인이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된 주주에게 법인이 자본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즉시 소멸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돈이 국경을 넘기 전에 무조건 비거주자 원천 징수세를 먼저 떼어버립니다. 만약 법인이 이를 깜빡하고 100% 다 송금해버리면 나중에 세금과 벌금은 돈을 보낸 법인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합니다. 자산이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는 가족이라면 송금 전에 반드시 거주자 신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없어지면 CDA도 함께 없어집니다. 사업을 정리하시거나 법인을 청산하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CDA 한도는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인이 사라지는 순간 장부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남아있는 CDA 한도를 최대한 주주 개인에게 모두 비과세 배당으로 빼내야 하는 선행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수십만 달러의 면세 찬스가 영영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하며 대표님들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법인 재무제표를 보실 때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인의 이익 중 얼마를 CDA라는 통로를 통해 세금 없이 내 통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자산 증식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법인의 현재 CDA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배치 전략은 무엇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한 만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투자 전략 브랜던이었습니다.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견고한 자산 관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